덴마크 군기지 상공에서 주말 연속 정체불명의 드론이 또 목격됐습니다. 지난 22일 수도 코펜하겐 공항이 드론 출몰로 일시 폐쇄된 이후 일주일 새 덴마크 전역의 공항과 군기지를 중심으로 비슷한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펜하겐에선 다음 달 1일 EU 비공식 정상회의에 이어 2일에는 유럽 약 40개국 정상이 모이는 유럽 정치공동체 회의도 열릴 예정이라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모든 민간 드론 비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적의 드론과 합법적 드론을 혼돈에 생기는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도 발트해 일대에 정찰과 감시 전력을 추가 투입한 상태입니다. 드론 공포는 유럽 전역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도 지난 주말 공군기지 근처에서 드론이 여러 차례 관측됐다고 전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드론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며 독일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조처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정확한 출처나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유럽 국가들은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Vi er ikke i dag i en situation, hvor vi kan attribuere det, vi har set til nogen bestemt. Vi kan sige, som forsvarsministeren også har gjort det, at vi står med en kapabel operatør. 하지만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나토 간 전쟁 명분을 만들기 위해 공작을 꾸미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유럽 국가들의 방공 역량을 의도적으로 시험하기 위해 드론으로 영공을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와 루마니아 영공에 러시아 드론이 침범하며 동유럽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크렘린궁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겨냥해 사실상 전쟁에 개입하고 있다며 나토와 러시아는 전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НАТО оказывает и косвенную, и прямую поддержку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поэтому можно с абсолютной уверенностью сказать, что НАТО воюет с Россией. 또 유럽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대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돌렸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드론이 고의로 동유럽 국가들의 영공을 비행했다는 발표도 근거가 없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은 러시아 드론 침범에 대한 대응으로 폴란드 나토군에 타이푼 전투기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19번째 러시아 제재안을 곧 마련할 것이라며 미국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선결 조건으로 유럽의 제재 강화를 요구하면서 고심이 큰 상황입니다. Look, Europe they're my friends, but they're buying oil from Russia. And I'm willing to do sanctions, but they're going to have to toughen up their sanctions commensurate with what I'm doing. 러시아와 맹방 벨라루스는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발트해 등지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하며 긴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최전선 리투아니아 군부대에서 독일군 차량들이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기중기가 장착된 전차가 장갑차에게 달려와 빠르게 고장난 엔진을 교체합니다. 러시아 드론이 인접국들을 침범한 직후 리투아니아에 주둔 중인 독일 전차부대가 보급에 초점을 맞춰 긴급 실시한 훈련입니다. Ohne Diesel fährt kein Fahrzeug, ohne Munition schießt keine Waffe, ohne Verpflegung kann kein Soldat überleben.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독일은 러시아 인근 리투아니아에 병력 파견을 약속했고 지난 5월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현재 400명인 주둔 병력을 2년 뒤엔 5,000명까지 늘릴 계획이고 이들을 수용할 군사도시 건설도 한창입니다. 독일군 주둔지 근처입니다. 제 뒤로 조금만 가면 러시아의 맹방 벨라루스입니다. 국경까진 20km에 불과합니다. 방향을 틀어서 서쪽. 차량으로 2시간 거리엔 러시아의 역외 영토인 칼리닝그라드가 있습니다. 확전 시 나토군과 러시아 간의 직접 충돌 가능성이 커 잠재적 화약고로 꼽히는 곳입니다. And being here on a regular basis, I think is a good way to signal that we take on that role very, very seriously. 러시아가 나토의 대응 수위를 시험하듯 영공 침범을 지속하면서 나토 동부 전선에도 강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용감한 사람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경이롭다고까지 칭찬하더니 러시아와 싸워 이기고 전쟁 전에 원래 영토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5주 전 알래스카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만난 뒤엔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포기해야 한다고 했던 주장을 이젠 180도 뒤집은 겁니다. Let them get their land back. So we'll see how it all works out. 트럼프는 러시아를 향해선 진정한 군사 강국이었다면 일주일도 안 걸렸을 전쟁을 3년 반이나 목적 없이 싸우고 있다며 종이 호랑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그간 자신의 휴전 중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미온적으로 나온 데다 최근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 나토 국가 국경을 러시아 무인기가 잇따라 침범한 것에 경고를 날린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Mr. President, do you think that NATO countries should shoot down Russian aircraft if they enter their airspace? Yes, I do. Depends on the circumstance, but we're very strong toward NATO. 트럼프 대통령은 입장을 갑자기 바꾼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을 아직도 믿냐고 묻자 한 달 뒤에 알려주겠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